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 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7강 6장 시에서 필사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를 쓰는 분들이라면 필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필사라는 것이 시 쓰기에 도움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게 필사한다고 그게 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필사했다가 어느 순간에 남의 작품, 남의 문장이 나한테서 나와서 자기 검열에 빠지는 경우는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어놓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필사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을, 이건 다 개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기는 애매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지금까지 시를 거의 뭐 20여 년 가까이 쓰지만 필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필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필사를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제자 선생님들 듣고 필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문장이 뭐 타인의 문장이 내 안에 묻어 들어올까? 그건 나중이고요. 그것보다도 필사를 하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두 편 필사해서 내게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그건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필사를 할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그 문장을 맨 처음에는 내가 필사를 하면서 분석하면서 좀 이해하면서 해야지 하고 하는데 몇 줄 못 갑니다. 인간의 이 두뇌가 거기에 빠져들질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계적인 복사만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듯이. 근데 불안하거나 내가 시가 뭔가 나아지길 원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만약에 저라면 그런 분이 질문을 저에게 필사를 해야 옳을까요?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필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단 한 줄을 읽더라도 차라리 시를 읽으세요. 그 시간에. 그거 옮겨 적을 시간에 시 하나를 읽는 게 나아요.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되죠. 필사도 그냥 하면 안 되듯이. 그냥 읽지 말고 한 문장을 보더라도 아, 이 시인이 이 표현을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항상 사용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볼까? 제가 그림 하나 씌워두라면서 여러분 써보세요. 써보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써봐야 돼요. 자꾸.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는 연습을 해야죠. 자꾸 문장 하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가로 열고 낱말 하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사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일례로 필사하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요. 일례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2,000편씩, 1,000편씩 필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1, 2천 편은 뭐 그 정도 해야, 사실은 그렇죠. 필사도 하면 그 정도 해야 뭔가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물론 그게 뭐 데이터화 된 건 아니에요. 그 몇 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몇 분을 보면서 본래도 저는 필사를 권하지 않는데 저에게 시를 배우러 오시거나 또는 이제 문학계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필사를 합니다. 대학 노트를 이만큼씩 했대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나 했더니 모르겠대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또 그분의 작품을 2,000편, 1,000편 필사 전 작품과 그 후의 작품과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그 노동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 시 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시를 1,000편, 2,000편을 옮겨 적는다? 이거 웬만한 정성 갖고는 정말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실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남의 시를 필사한다.
그걸 뭐하러 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 사물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베란다 창문 밖으로 늘 보이는 그 장소가 있어요, 옥상. 운동화 하나 정말 낡고 아무것도 아닌 그 운동화를 3일 동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버렸을까? 빨아서 널어놨을까? 그럼 왜 한 짝이 없지? 아, 혹시 한쪽 발만 젖어서 한쪽 발만 빨아서 널어놓은 걸까? 그럴 수 있나? 도시에서 한쪽 발만 젖기가 쉽지 않지 않나? 어떻게 하면 한쪽만 나와 있지, 옥상에? 그러면서 햇살이 비추고 있는 걸 보고, 태양이 저 신발을 신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겠다. 태양도 발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시 필사할 시간에 그거 하는 게 더 내 거잖아요. 나한테 알찬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면 내내 늘 같은 장소인데 거기에서 시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까만 비닐봉지가 막 바람에 털럭털럭 돌아다녀요. 맨 처음에는 늘 우리가 일차적 생각을 하죠. 야, 저거 누가 버린 거야, 저거? 쓰레기를 옥상에다가, 그래요, 맨 처음엔. 그러다가 가만히 봐요. 바람이 불어서 날리는 거지만 달리 보면 시각을 달리 보고 생각을 달리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마치 봉지가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이 생물처럼 보이죠. 그럼 또 보는 거죠. 근데 비닐봉지가 작았어요. 한 요만해요. 요거보다 작아요. 요만했나? 요만했나? 그럼 손잡이 이렇게 했으니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서, 봉지가 작네. 바람이 애긴가? 어린 바람이 봉지를 갖고 노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린 바람이 아침 먹고 잠깐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 나와서 비닐봉지 갖고 노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또 시 한 편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남의 시 필사할 시간에 저는 어떤 거든 그냥 멍하니 차라리 보고 있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누구 시 한 편도 필사한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물건을 보고 있는 거는 많이 했지만 필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필사 1000편, 2000편씩 한 사람 작품이 일치월장하더라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가 쉽지 않죠. 노동이고. 근데 나중에는 글자 옮겨 적는 것만 돼버리면 안 되죠. 그걸 왜 합니까? 더군다나 내 것도 아니고 남의 작품 갖다 놓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저한테 필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어떤 물건이든 어떤 상태든 그냥 마냥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금방 됩니까?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어딨어요. 어떤 것도 아이가 하나 태어나도 10달을 뱃속에서부터 손발이 달리고 머리카락이 나야 아이가 탄생이 되는데 어떻게 쉽게 돼요. 그러나 하는 만큼 돼요.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됩니다. 근데 필사나 노력은 이만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실이 제가 본 바로는 많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그 필사할 시간에 어떤 사물을 그렇게 오래도록 보면서 이런저런 공상을 했다면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어떤 거를 공식화해서 계속 반복해 읽고 구구단처럼 외워지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거죠. 반복하면서 어떤 사유법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자꾸 해서 터득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본인화되어 있는 거를 써놓은 거를 당장 필사하거나 읽을 때는 내 거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깨닫지 않는 이상은 내게 안 돼요. 그냥 들어왔다 훅 나가버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필사할 시간이면 차라리 그냥 시를 읽거나 어딘가 들판이나 어떤 벤치나 나무 밑이나 뭐 거실이나 창문 밖이나 가서 앉아 있거나 보거나 그런 몽상이나 사색 명상을 많이 하는 게 타인의 시 필사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는 항상 왜 그렇지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화 왜 한 짝이 나와 있지? 비닐봉지
왜 누군가가 저기다 버리고 갔을까? 또는 왜 저게 계속 움직일까? 바람 때문에, 바람? 아, 그래, 바람? 그럼 계속 저게 지금 바람이 봉지를 갖고 노는 걸까? 근데 봉지가 작아? 그러면 아이일까? 어른일까? 아이겠네? 그러면 시간이 오전 10시였어요. 아, 얘가 아침 먹고 나왔나? 어린애가 지금 아침 먹고 나와서 바람이 공놀이 하듯이 비닐봉지를 갖고 노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앞 시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 갔다가 코로나 스티커 붙이고 나가다가 소나무가 붙인 걸 보고 왜? 얘는 왜 이걸 붙였지? 소나무가 붙였겠어요? 누군가 붙여놓고 갔겠죠? 아, 근데 그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는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거야. 식물들도 불안할 거야. 아마 식물들도 병원 근처에서 싹을 내리려고 할 거야. 뿌리를 내리려고 할 거야. 왜? 불안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자꾸. 타인의 시를 첫눈 이윽고 밤이 되자 이거 하느니 내 명상, 내가 생각하는 사색을 구축하는 그 평수를 넓히는 게 훨씬 저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림 하나 씌워들 볼게요. 올라가죠? 쑥이죠? 네, 너무 흔하죠? 이거는 뭐 이렇게 흔한 풍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가 그랬죠. 유사일에 새로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시인의 숙제인 거죠. 자, 풀이 자라요. 근데 저는 뭐라고 적었어요? 하루 종일 들판에서 푸른 생각들이 자란다. 이렇게 썼어요. 푸른 생각들이 자란다. 푸른 생각을 가로쳐놨죠. 그 괄호를 여러분이 바꿔보셔도 되고 전체를 바꿔보셔도 되고 그죠? 하루 종일 들판에서 푸른 생각들이 자란다. 이걸 또 달리 말할 수도 있죠. 푸른 종기들이 자란다. 왜 종기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누가 안 된다고 법이라도 정했나요? 종기도 왜 부풀잖아요. 이것도 쑥이 이파리가 거칠거칠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종기처럼 불룩불룩 올라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루 종일 들판에서 푸른 생각들이 자란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푸른 종기들이 자란다. 이 흔한 풍경을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